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자꾸 이제 유사투자자문에서 추천이 온다고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문자로 엄청나게 온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한창을 했었고 오늘은 케일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케일럼 여기 회사도 일단 시가총액이 엉망인 회사죠.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가는 한 요 정도가 되어 있고, 다음 뭐 매출액은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매출액이 2배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률은 거의 한 10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상당히 안 좋아요. 한계 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루트를 찾아보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케일럼이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변경을 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은 점점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BPS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 자산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EWK 보시면은 EWK라는 회사가 케일럼으로 변경 상장을 했다라고 얘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전에 이름을 변경한다. 그죠? 이름 변경은 무언가 다른 짓거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과거에 이 WK라는 회사에게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어떻게 알아보지 않고 이 시세만 테마만 보고 다시 들어와서 물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케일럼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자들도 뭔가 좀 똑똑한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늘이라는 뜻을 케일럼을 내세워서 항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가능할지. 그리고 뭐 하나 ITM 최종 인수자로 선정이 됐다. 뭐 하나 ITM은 이런 뭐 제네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프랑스 샤프란 엔진 제조 기업 등의 뭐 터빈, 실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항공기 산업이 아예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항공기에 대한 발주 자체도 취소가 됐는데 이 회사가 살아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자폭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부품 사업의 초석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좋은 종목들 중에 아스트란 종목도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적자가 됐었죠. 자, EWK 뭐 25억 규모의 카타르 뱃셀 공급 제잘 뭐 체결을 했다. 이러니까 이거는 본업에서 뭔가를 갖다 체결을 했나 봐요. 근데 뱃셀인 걸 보니까 뭐 엔지니어링 쪽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있다. 그리고 25억 정도면은 뭐 거의 한 것도 아니죠. 상상회사 치고는 부끄럽죠. 자, 케일럼 하나 ITM 최종 인수자 성정, 항공산업 본격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입찰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다. EWK는 영국 항공기 임대 리스 업체인 WSA와 항공 정비 사업을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항상 코스닥 이런 애들이 이제 뉴스를 띄울 때 보면은 뭔가 어마어마하게 띄우잖아요. 자산 운용 규모가 5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자, 뭔가 호재 같아 보여요. 자산 규모가 5조인 외국계 기업이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죠? 양해각서.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월드스타 에이비전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컨트랙터 어스에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 넣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의미 없겠죠. 자, 코스닥 900이에요. 900이 나스닥도 아니고 코스닥 900이에요. 코스닥 900이 회사가 거기다가 매출이 600억도 안 되죠. 근데 적자가 200 몇 억이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에게 자산이 5조인 이 회사가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죠. 양해각서라는 거는 MOU라는 거는 쉽게 쓰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크게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무슨 뭐 어린이집 뭐 기부했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뉴스 띄우기에만 가장 좋은 거죠. 이 회사가 여기에다가 어떤 공동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테마 탄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하나 ATM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봤는데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일단 뭐 자산이 반토막 났죠. 뭐 당연한 거고 아까 제가 코로나 그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보이세요? 대손 충당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죠. 그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소멸할 수 있는 채권이나 그 다음에 못 받을 돈에 대해서 미리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리스크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 보이세요? 6억 4,200, 8억 2,600, 뭐 5천 이 정도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은 겁니다. 손실이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 없죠. 거의 없잖아요. 제공품 자체도 확 줄었고, 사양 사업인 그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최우선 조건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뭐 인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쳤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은 적자에서 인수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제품 매출이 이렇게 돼 있고, 원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매출 총액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한계 기업을 갖다 인수를 하고 뭐 어떤 걸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주가를 띄운 다음에 이 주가에 대한 차익을 팔겠다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봐왔던 그런 전환사채를 통한 이제 전환을 이용해서 주가를 적어도 뭐 2배 이상은 차익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인수하는데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죠?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이런 한계 기업인데 한 100억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갖다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200억이면은 주가 2배 띄우면 400억이잖아요, 그죠? 이 200억 뛰게 하는 거면 이거 팔고도 100억이 남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파산시켜서 뭐 기본적으로 뭐 재고자산 같은 거, 그러니까 땅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이 남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적자폭이 훨씬 크다, 그죠? 174억이에요, 174억. 이건 58억인데 174억이다. 그럼 약 3배의 손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한계 기업을 인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이 키위플러스라는 거는 또 스마트 커넥트 TV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EWK는 본업이 지열 발전 설비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얘기 나오죠? 본업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열, 뭐 역시 에너지 이런 쪽이라고 할게요. 지열인데 여기 보면은 뭐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거에다가 지금 인수하는 하나 아이템인가 그거는 또 항공이래, 항공. 연관성 하나도 없죠. 여기 오너가 어떤 인간이 되는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겠죠. 이 전문 경영인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회사 키플러스 반려로봇 사업 본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까 하나 ITM에 대해서는 보여드렸잖아요, 재무제표를. 근데 키플러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외관법도 안 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분기보고서 자체를 갖다가 금감원에도 공시를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 정도의 회사가 무슨 반려 로봇 사업을 본격화 하겠어요, 그죠? 이런 거 택도 없는 거예요. 글로벌 뭐 소셜 로봇 전문기업 누아 로보틱스와 협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아 로보틱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 얹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어제 봤던 그 한창처럼 무슨 유통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받는 건데, 유통 마진이 뭐 얼마나 차이를 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크게 의미 없겠죠. 자, 지열 설비 발전 부분 EWK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LNG 설비 뭐 제재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좋은 건데 지금 사업이 플랜트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플랜트가 친환경이나 LNG 설비 이런 것 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ESG 경영, 그죠? 그런 건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항공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경쟁력이 이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마트 커넥트, 뭐 키위 플러스 이건 뭐 볼 필요 없겠죠. 손목 형태의 뭐 캐릭터 키즈폰, 라인 키즈폰 시리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그죠? 중고거래 플랫폼 뭐 이런 게 있고, 일단 뭐 반려로봇,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미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매출처가 될 거다. 실제로 여기보다 매출액이 늘었는데 나머지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수출은 어느 정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매출액 자체가 계속 주당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포함, 이거 이상한 키플러스 그거 인수해서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참 나쁜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최대 주주로 들어온 그 무슨 뭐 마이클 뭐 권인가 그 사람에 대한 공시인데, 이게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온 게 지금 4,530원이에요.
현재 주가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받은 걸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하나 아이템을 갖다가 인수를 해서 항공산업을 한다. 그리고 뭐 WSA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룹을 갖다가 끌고 들어와서 양해계약서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컨트랙터 어스 해가지고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혹시 케일럼 회사 아세요? 그러면 What? 이럴 겁니다. What? What's problem? 이럴 겁니다. 무슨 문제 있냐고. 분명해요. 자, 일별 전환 청구네요. 자, 31억 정도가 남아있죠? 31억? 31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거를 갖다 전환하는 전환가액이 4,495.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 부근이잖아요. 테마 하나 띄우고 높인 다음에 팔아먹고 이거겠죠? 그죠? 그리고 전환사 지산액은 200억인데 많이 줄었네요. 그죠? 아, 많이 준 게 아니구나. 아직 200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짜리를 갖다가 띄운 다음에 400억 정도에 팔아먹었어. 그리고 뭐 키위 플러스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하면은 이익이겠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EWK 12 전환 부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임원은 미리 팔았다 되어 있습니다. 키위 플러스 인수 자금 위해서 200억 12를 발행을 했다. 근데 키위 플러스가 뭐 200억이나 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관법에 받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인수한 자금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오로지 이거를 갖다가 전환사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를 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은 치사하게 전환 가격 가기 전에 미리 주가 위에서 팔고 나중에 뭐 아래에서 전환하는 그 가격대에서 임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려고 했겠죠. 과거 뉴스니까. 근데 실제로도 이제 제3자 배당을 받아서 그 특수관계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주가가 지금의 주가랑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KLM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주가 자체가 엉망이죠. 여기도 뭐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지만 이 거래량은 의미가 없는 거래량인 것 같고 뒤로 보면은 뭐 볼수록 똑같겠죠. 전형적으로 이제 뭐 올라갔다가 빠지고 뉴스 띄우고 또 이래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그죠? 한계 기업의 전형적인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증거금 100%, 증 100%가 뭐 어떤 이제 뭐 퀀텀 점프를 한다, 의미 있는 성장을 한다, 택도 없어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일단 얘들이 1순위 목표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다시 해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진행하겠다 이게 아니고 적자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적자부터. 아니 임금만 주고 있으면 회사입니까?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못할 판인데 오히려 계속 적자가 내고 있잖아요. 있는 돈 다 까먹고 있는데 상장이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에서 추천 나오는 문자들 오는 거 그런 것들 다 설거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면은 유사투자자문이 욕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했다면은 정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직하게 그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만 받았다고 하면 욕 먹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서비스보다 가입비가 너무 비싸고 현혹을 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시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테마 타고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이 추천을 내가지고 이렇게 계속 주가를 밀어 올려서 수익률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살 필요 있습니까? 안 사는 게 낫죠. 그죠?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오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버리잖아요. 그죠? 자, 하루 26% 갔다 종가가 9%가 갔어요. 그러면 이게 26%짜리가 마이너스 15%로 빠진 거예요. 물렸던 사람이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임원진일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갖다 교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죠. 이런 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물량 털고 지들끼리 다 빠지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원 컴포텍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